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좌파 성향 정당에게 180여석 자리를 뺏긴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는 그야말로 뼈아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 만들어 놓은 법은 고치기가 힘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고치면서 나라를 또 국민들을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가둬놓을 수도 있죠. 대북전단금지법이나 5.18 왜곡처벌법이 바로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성향, 가치관, 이념 성향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반대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 엄포를 놓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게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긴 하나 현 여권의 입법에는 독주, 독재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입법 독주, 입법 독재 이렇게 말이죠. 180여석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현 여권의 입법 독주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북전단금지법, 5.18 왜곡처벌법 등 정치 이념적 법안 말고도 임대차법, 세법 등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군사작전하듯 해치우고 있죠. 야당 반대는 귀를 닫고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민주당 내부 이견은 거의 전무합니다. 아주 드물게 속도 조절을 말하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특정 사안에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여당 의원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과거에도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당 일반 통과가 가능했지만 웬만해선 대야 설득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날치기는 최후 수단이었고 집권당은 이를 정치적 부담이자 오명으로 여겼죠. 심지어 군사정권 때도 여론의 눈치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소위 구성생략, 축조심사생략, 서면을 통한 법안 상정, 업무 보고에 앞서 법안 심사, 여당만의 기립표결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 3월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게 자명해 보이죠. 이재명은 최근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한다며 저들이 발목을 잡으면 뚫고 가야 한다. 여당 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느냐. 패스트트랙에 한꺼번에 많이 태워버리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재명이 청와대에 입성하고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여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겠죠. 어제도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혼란스러운 대선 전국을 틈타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념과 자아를 실현시키는 위험천만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혼란한 전국을 틈타 민주당이 또는 청와대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보도할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이 남북 간 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의 이름을 남북인권협력재단으로 고치고 재단이 남북개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또한 개정안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인권운동가들이 북한인권재단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11명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로 나선 11명 중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데요. 이들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에서 북한 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 관련 문구를 남북 인권 협력으로 다수 수정했습니다. 게다가 법명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법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 10조에서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을 남북인권협력재단으로 바꾸고 북한 인권실태 조사 조항을 인권실태로 변경했습니다.
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 증진을 모두 남북 인권 협력으로 고친 것이죠. 또 북한 인권 재단이 북한과 개발 협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추가됐습니다. 북한 인권법 10조 3항에 기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담당 기구 신설 조항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 등 남북 인권 협력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과 북한 인권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신설된 제12조의 2호, 3호에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확정 후 3년간 자문위원과 재단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전단을 날리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북한 인권재단 참여가 제한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대목받기 입법 움직임에 야당과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서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은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을 모두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남북 인권이라고 표현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 협력을 강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북한 인권법은 법 이름 자체에서 보듯이 북한 독재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인데 민주당이 인권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선택적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 당국이 불편해한다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냐고 반문한 지 의원은 인권을 중시하던 민주당이 기득권이자 꼰대가 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5.18 운동권 세대라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독재자 김정은의 존엄을 위해서 2천만 북한 주민의 존엄을 무시하고 있다며 남북 당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한다고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주민의 인권 개선이 되는 줄 아느냐,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능멸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지성호, 박상학 이 두 분의 해석처럼 이들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지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죠.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 인권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 때문에 북한 주민 인권 대신 남북 협력 인권 이렇게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독자 제재나 유엔의 제재로 꽉 막혀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인권재단의 이름을 남북인권협력재단으로 고치고 재단이 남북개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정권 교체가 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그들만의 유산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의 10년을 현재 오세훈이 하나씩 뜯어 고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